저는 솔직히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회계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통과하시면 회계팀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CFO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회계 어렵지 않아요. 제목을 만들면서 되게 손발이 오글거렸는데 저는 솔직히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회계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계는 어려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세 문제의 퀴즈를 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창출해내신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서 회계가 어렵지 않구나, 쉬울 수도 있구나, 또는 내가 회계에 정말 소질이 있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를 흔히 숫자로 표현된 비즈니스 언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회계가 필수겠죠. 여러분들께서는 회계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들 필수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렇다면 필수인 회계가 왜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복잡한 숫자와 용어, 회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제가 낸 세 문제의 퀴즈를 푸시고 그리고 회계가 나와 정말 친숙하고 가깝다라고 느끼신다면 회계가 쉽게 느껴지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회계를 좀 더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회계 문제 세 문제를 제가 직접 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회계에 자질이 있으신지 소질이 있으신지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앞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이 문제는 그래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상품 주문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이다. 한 번 더요. 단순한 상품 주문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여러분들의 회계 자질 테스트를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X라고 선택하신 걸로 알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다 맞춰주셨습니다. 상품 주문 계약 자체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 모든 분들께서 회계와 직접적인 업무를 하시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사실 여러분들께서 하는 업무의 상당수의 많은 부분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시는 업무를 하고 계세요.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업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급 난이도의 문제를 잘 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상급 난이도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극대화 전략은 언제나 옳다, 절대적이다.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다. X일까요? O일까요? 네, 맞습니다. 매출만 극대화하는 전략, 매출을 최선의 가치로, 경영가치로 여기고 극대화하는 전략은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사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난이도의 문제를 모든 분들께서 다 맞춰주셨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회계적인 소질을 테스트하는 세 문제 중 두 문제를 모두 다 통과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만 맞추시면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회계적인 자질과 소질이 충만하고 회계팀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면 회사의 재무 상태는 건강하다.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는 언제나 건강하다. O일까요? X일까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적 자질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문제, 이 문제만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은 회계적 자질이 충만하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자도산, 흑자 기업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A사는 제가 실제로 회사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제가 숫자를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조정을 하였고요. 왼쪽에 보시면 매출액이 3개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은 3개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지표를 나타내는 영업 창출 현금 흐름은 3개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회사는 매출 극대화를 전략을 취했고 영업이익이 나고 있음에도 재정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여 도산하였는가? 세 가지 영업, 구매, 생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업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요? 매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단순하게 가격을 할인해 주면 됩니다. 가격을 할인해 주면 그냥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을 따지지 않고 팔면 됩니다. 그 거래처의 신용과 관계없이 우리 회사 제품을 외상으로 팔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할인 정책은 첫째로 수익성의 악화를 가져온다는 것. 이 회사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신용 거래선과의 거래가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저신용 거래선은 저희 회사의 외상 매출만 일으킬 뿐이지 현금을 제때제때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즉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매에서 제가 구매 담당자라면 제일 첫 번째로 선택할 전략이 바로 매출이 증대되고 있으니까 재고자산을 왕창 구매해서 납품 단가를 한번 낮춰보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매는 그 매출 증대에 따라서 대량 구매를 할 것이고 납품 단가 자체를 낮추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량 구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시에 많은 현금이 지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자산을 많이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조금이라도 제때 팔리지 않으면 진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이 구매 측면에서 문제고요. 그러면 생산 측면에서는 매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매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생산할 것 같아요. 생산성을 늘리고 인원을 뽑고 어쨌든 많은 재고를 쌓아둬야지 제가 팔 수 있는, 그리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나니까 이러한 전략을 취할 텐데, 이런 전략은 바로 생산된 재고자산의 보관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생산된 재고자산이 안 팔리게 된다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흑자도산이 A기업은 영업, 구매, 생산에서 이 모든 전략이 매출 맥시마이즈 전략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여서 흑자도산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현대 엘리베이터의 재무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퀴즈도 3문제 다 풀어주셨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의 임직원으로서 회계상의 거래를 창출해내는 주체로서 만들어낸 재무제표는 어떤지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무제표는 제가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추정을 해서 만든 재무제표입니다. 이것보다 더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의 재무제표입니다. 22년, 23년, 24년 모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 24년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 24년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이 계속 증가하여 회사의 현금이 누적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도 놀랐지만, 그리고 퀴즈를 맞춰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회계적 자질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이 회계상의 거래를 만드시는 주체, 그리고 유의미한 경제적 정보를 만드시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임직원으로서 내가 회계를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흔히들 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로서 주주, 채권자, 투자자, 정부 기관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누구일까요? 임직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입니다. 왜냐? 위에 있는 주주, 채권자, 투자자, 정부는 회사가 창출해내는 경제적 정보를 이용하는 데 그치지만, 경영자, 직원은 회계상의 거래를 내는 주체, 그리고 유의미한 경제적 정보, 숫자로 표현되는 비즈니스 언어를 창출해내는 주체로서 기업 실체의 회계 정보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발표를 하면서 회계 어렵지 않아요, 정말 손발이 만들면서도 오글거리는 제목을 만들었는데, 발표가 다 끝나는 이 시점에 정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오글거리는 제목을 만들었지만 제 발표는 너무 크게 성공했다라고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계팀에 직접적으로 근무하시지는 않지만 저희 경영진, 임직원 모든 분들께서는 회계상의 거래를 직접 만들어내는 창조자이시고, 또 숫자로 표현되는 비즈니스 언어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조자로서 회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회계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회계팀에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